두 번째 퀸 엘리자베스급 항모, 배수량 6만 5천 톤의 2019년 시험 운항. F-35B 등 함재기 전력도 빵빵, 디젤 엔진, 호위함 전력 부족 문제. 영국의 두 번째 대형 항공모함 프린스 오브 웨일스가 조기 진수됐다. BBC 방송, IHS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 등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국방부는 22일 스코틀랜드 로시스 조선소에서 배수량 6만 5천 톤 규모인 퀸 엘리자베스급 항모 2호 함인 프린스 오브 웨일스를 진수했다. 언론은 이 항모의 진수가 내년으로 된 애초 일정보다 앞당겨진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영국 해군이 초도 함인 퀸 엘리자베스와 함께 올해 두 척의 대형 항모를 처음으로 취역과 진수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진수와 함께 프린스 오브 웨일스 함은 내년 중반쯤에 발전기와 가스 터빈 엔진 설치와 가동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오는 2019년에 시험 운항 단계에 돌입하게 된다. 영국 해군은 7일 퀸 엘리자베스 함을 공식 취역했다. 2009년 건조를 시작한 이래 8년 만이다. 그러나 퀸 엘리자베스 함은 취역식 직전 시험 운항 중에 추진축 가운데 하나가 고장이 낙엽실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바닷물이 선체 하부로 유입되는 사고를 일으켜 논란이 됐다. 영국이 해군 강국 부하를 부르짖으면서 차기 해상 전력 주축으로 추진 중인 두 항모는 길이 280m짜리 해상 군사도시에 비유될 만큼 대형이다. 탑재 함재기 전력도 만만찮다. 수직이 착륙 기능을 갖춘 미국제 F-35B 라이트닝 II 스텔스 전투기 26대를 비롯해 치누크 중형 헬기, AH-64 아파치 공격 헬기, A-201 수송 헬기, AW-159 와일드 게다 목적 헬기 등 30여 대가 넘는 함재기를 탑재한다. 또 승조원과 특수 임무에 투입되는 해병대원 등 1,600명이 탑승한다. F-35B 전투기는 오는 2020년 연말부터 탑재될 것으로 예상한다. 402km 반경에서 동시에 1,000 대규모의 선박과 항공기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는 첨단 장거리 레이더 기능도 갖췄다. 작전 반경이 19,000km인 두 항모는 대서양과 지중해 등 영국 해군의 주작전 무대는 물론이고 태평양에서도 활동한다. 그러나 추진 엔진 체계가 핵이 아닌 디젤 엔진 체계로 핵 항모만 운영하는 미국과 프랑스보다 뒤떨어진다는 평가다. 실제로 핵 항모는 50년 주기로 연료를 재보급하면 돼 식량과 탄약 그리고 승조원 공급이 원활하면 사실상 무한정 작전이 가능하다. 반면 디젤 엔진을 단 퀸 엘리자베스급 항모는 1만 해리마다 재급유를 해야 해 작전 능력에서는 아예 비교되지 않기 때문이다. 두 척의 항모 건조에 투입된 예산이 9조 원대로 애초보다 배나 늘어나는 바람에 항모 방어 등 작전에 필수적인 미사일 구축함과 호위함, 지원함 등 수상함정 수가 부족한 상태로 항모 전단을 구성해야 한다. 미국의 해군 전문 매체 네이벌 테크놀로지는 두 척의 항모가 각각 구축함 내 척과 수척의 호위함으로 전단을 구성해 작전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이 미사일 공격에 피습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한국도 항공모함 굴기? 항공 전력 이용한 작전 능력 확대 기대 항모 생존 효율성에 의문 많아. 중국, 일본에 맞서야 하지만 비용은? 함재기를 운영하는 항공모함은 해군 함정 가운데 가장 크고 해군력 증강의 정점에 서 있다. 은밀한 공격 능력을 지닌 잠수함도 의미가 크지만 공중과 해상을 모두 통제할 수 있는 항모가 주는 전략적 의미와는 비교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여러 나라는 해군력을 증강하면서 자신들의 여건에 맞는 항모를 보유하려 노력하고 있다. 항모는 공격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레이더가 보지 못하는 수평선 너머를 전투기나 헬리콥터를 통해 볼 수 있어 함대 조기 경보 및 방어에도 유용하게 사용된다. 하지만 항모는 그 자체를 운영하는 것에도 항공기를 운영하기 때문에 많은 운영비와 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항모를 보호하기 위한 호위 함대도 필요하다. 그런 이유로 막대한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면
항모를 제대로 운영하기 어렵다. 단적인 예로 태국을 들 수 있다. 태국은 1990년대 초 스페인에서 만재 배수량 1만 1000톤의 경항모 차크리 나루야벳을 도입했다. 하지만 예산 문제로 개량 계획도 포기하는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더구나 항모 도입 당시 스페인이 무상으로 제공한 전투기 해리어기도 운용이 불가능해져 항모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경함 공모함으로 대양 해군 꿈꾸는 해군. 우리 해군도 머지않아 수건이었던 항모를 보유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장기 소유 사업으로 만재 배수량 3만 톤급의 차기 대형 수송함에 F-35B와 같은 단거리 이륙, 수직 착륙 전투기 운용 능력을 부여하기로 했다. 실질적인 상륙함 겸 경항모를 건조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내년부터 선행 연구를 시작해 빠르면 2020년대 후반, 늦어도 2030년대 초반에는 경항모를 도입할 예정이다. 사출기를 갖추지 않은 경항모에 탑재할 전투기는 실질적으로 F-35B 외에는 없기 때문에 F-35B의 도입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F-35B 도입 발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군은 경항모를 도입하면 주변 해역에서 주변국의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독자적인 해공군 작전을 펼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일부에서는 기피시설인 군공항을 대체할 수 있다면서 경항모를 지지하고 있다. 사실 우리 해군은 오래전부터 항모 보유를 꿈꿔왔다. 우리나라의 항모 보유 노력은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 해리어 전투기 15에서 20대를 탑재하는 경항모를 2010년대 초반까지 건조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결국 무산되었다. 대신 헬기 운용이 가능한 상륙함을 도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바뀌었다. 또 2005년 배수량 1만 4,500톤급 상륙함 독도함을 진수했다. 그리고 최근 독도함을 일부 개량한 마라도함을 진수해 상륙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 우리 해군의 항모 보유는 중국과 일본의 항모에 대응할 전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도 들고 있다. 수상함대가 미미한 북한 해군을 제외하고 우리 해군에게 가장 큰 위협은 사실상 중국과 일본이다. 특히 중국은 동중국 해와 남중국 해 일대 대부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확고히 하기 위해 해군력 건설에 앞장서고 있다. 중국의 해군력 건설의 이유는 이들 지역에 대한 지해권 확보에 있다. 그 정점에는 항모가 있다. 중국 해군은 항모 전투단으로 대표되는 미 해군을 견제하기 위해 자체적인 항모 전투단을 꾸리려 하고 있다. 중국이 견제하려는 미 해군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이다. 미 해군은 배수량 10만 톤 이상의 대형 핵추진 항모 11척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은 1970년대부터 운용된 니미츠급을 대체할 신형 제럴드 R. 포드급 항모를 건조 중이다. 미 해군은 2016년 12월 설정한 새로운 전력 목표에서 항모를 12척으로 늘려잡았다. 미 해군은 항모 외에도 배수량 4만 5천 톤의 아메리카급과 배수량 4만 1천 톤의 와스프급 상륙함에서도 F-35B를 운용할 예정이다. 미 해군은 사출기가 없어 EAD 조기 경보기를 운용할 수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35B 또는 먹스라는 무인기를 조기 경보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니프카로 불리는 통합 화력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중국의 항모 굴기, 주변국에도 영향. 미 해군력 견제를 위해 중국은 해군력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항모 전력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은 1980년대 초반부터 당시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며 중국 해군 사령관이었던 류화칭이 2050년까지를 목표로 하는 3단계 해군 건설 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1단계는 2000년까지 쿠릴 열도 일본 본토 구열도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보르네오를 잇는 제1도련선까지, 2단계는 2020년까지 일본 본인 제도 마리아나, 제도 괌캐롤라인 제도를 연결하는 제2도련선까지, 3단계는 2050년까지 전 세계로 작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당시에는 2단계의 경항모를 포함시켰지만 나중에 중형항모로 변경했다. 변경 이유는 미국이었다. 미국은 1996년 대만 위기 당시 중국에 대한 무력 시위를 위해 항모 전투단 2개를 대만 해협에 전개시켰다. 이후 중국은 원거리에서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이를 위해 항모는 필수적이었다. 중국의 첫 번째 항모는 2012년 취역한 랴오닝이다. 배수량 6만 5천 톤의 랴오닝은 1998년 우크라이나에서 사들인 옛 소련 해군의 바리아구를 개조해 만들었고 중국이 개발한 제-15 전투기 24대를 탑재한다. 중국은 랴오닝을 통해 항모에 필요한 지식을 얻었고 2017년 4월 첫 자체 개발 항모 산둥을 진수시켰다. 중국의 항모 굴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035년까지 6척을 보유할 예정이며 2척은 해추진 항모로 만들 계획이다. 그리고 산둥함 이후 보유할 항모는 미국의 대형 항모가 갖춘 사출기를 채택해 완전 무장한 제-15 전투기는 물론이고 현재 개발 중인 조기 경보기도 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 해군이 그동안 펼쳐온 근해방어 전략에서 벗어나 원해 또는 공해상에서 중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전략으로 변모하기 위해서 항모는 필수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함정운용 기본 원칙인 수리훈련 작전 3직제를 고려할 때 반드시 6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라는 미국과 인도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인도는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다 여러 차례 분쟁을 겪었기 때문이다. 인도는 중국이 육상 국경 분쟁에 이어 해군력 건설을 통해 인도양으로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항모 도입을 시작했다. 인도는 2013년 러시아 해군이 운영하던 키예프급 항모를 개조한 배수량 4만 5천 톤의 비크라마디티아를 도입했다. 지금은 배수량 4만 톤의 항모 비크란트를 건조 중이다. 비크란트는 2021년 취역할 예정이다. 인도는 앞으로 3척의 항모를 보유할 예정이며 세 번째 항모는 사출기를 장착한 6만 5천 톤급으로 건조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견제를 바라는 미국이 최신 전자기 항공기 사출 시스템의 장착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 등 여러 이유로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일본도 항모 보유에 나섰다. 하지만 새로운 항모를 건조하기에는 시간과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헬리콥터 호위함으로 건조한 이즈모급 2척을 개조할 예정이다. 이즈모급 호위함은 길이 248m, 너비 38m, 만재 배수량 27,000톤으로 현재는 SH-60K 헬리콥터를 탑재한다. 이즈모급 개조에는 F-35의 중량과 엔진 배결을 견디기 위한 갑판 보강, 운반용 엘리베이터 변경 등이 포함되며 짧은 갑판 길이를 고려해 스키점프대를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 이즈모급은 항모로 개조된 후 F-35B 10여 대를 운용할 예정이다. 일본은 이즈모급 개조가 끝난 후 2024년 자신들이 운용할 F-35B가 도착하기 전에 주일 미해병대 소속 F-35B를 이즈모급에서 운용해 운영 노하우를 배우겠다고 제안한 상태다. 한국 해군 항모는 상륙함 기반 경항모. 우리 해군이 목표로 하는 배수량 3만 톤급의 상륙함 겸 경항모는 어떤 함정이 될 것인가? 아직 설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해외의 사례를 통해 유추가 가능하다. 상륙함 겸 경항모는 비행갑판 아래 항공기 격납고가 있고 다시 그 아래 상륙정이 드나들 수 있는 우열독이라 부르는 공간이 있다. 우리 해군의 독도함과 마라도함은 비행갑판 아래 격납고가 없이 항공기 정비나 보관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상륙함 겸 경항모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탑재할 수 있는 항공기의 숫자도 제약을 받는다. 그리고 사출기를 갖출 수 없기 때문에 선수의 스키점프대를 사용해 F-35B 같은 단거리 이륙 수직 착륙 전투기만 운용할 수 있다. 또 미해군처럼 조기 경보기를 운용할 수 없어 조기 경보 헬기 등 다른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